신당관리 무속대학 정보석 정대감입니다. 자, 신당관리 3편. 우리가 항아리가 있죠.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의 모든 무속인들은 아마 다른 건 없어도 항아리는 있을 거예요. 또 무속인이 아니라 일반 제갓집 가운데서도 대감을 모셨다, 아니면 성주를 모셨다 해서 몸주를 모셨다 해서 항아리 모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때도 이 항아리가 백항아리냐 먹항아리냐 이거 역시도 크게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요즘은 몸주 모시는 분들은 대부분 먹항아리를 모셨는지는, 특히 경상도에서는 먹항아리도 예전에 쓰는 한구는 장항아리 있지. 장항아리 작은 것 중에서 고추장 담는 항아리 정도로 작은 걸 썼는데, 요즘은 도자기 중에서 유리처럼 된 그런 도자기로 쓰시는 것들이 특히 경상도에서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몸주 봤는데 야구공만한 거 나오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크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색깔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불사 항아리를 우리가 모시는 이유를 알아야지. 왜 모시고, 내가 왜 모시고, 무엇 때문에 모시느냐. 그랬을 때 원래는 불사 항아리에 이 벽실을 담아놓는다고 봐야 돼. 벽실을. 그래서 벽실을 담아놓던 전통이, 벽실을 왜 하느냐. 벽실을 내년에 농사지을 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내년에 농사지을 씨인데 이 벽시가 없으면 내년 우리 식구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벽시고 이 쌀이고 이것이 살이란 말이야. 살, 생명이고 이게 목숨이라고. 목숨. 이 목숨이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 칠성으로 표현이 돼. 칠성으로 우리의 수명을 간장한다며. 수명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누워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상항아리나 칠성항아리나, 그 다음에 이 수명을 간장하시는 이 분들이, 이 불사님이라는 분이 결국은 저 하늘의 재성님이란 말이에요. 재성님, 하느님. 우리가 날씨가 맑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개야 되고, 이 양반이 불교시라면 범천이고 이 인들한데, 이게 우리 민족에는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하느님. 하느님을 글자로 쓰다 보니까 환인이라고 됐는데, 이 환인이고 범천이고 인들하고 이 양반이 재석천에 계신 분이 결국은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처님을 결국 세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존이, 근데 우리 이 불상항아리는 여기에다가 벽실을 놓아서 보관을 해서 우리 식구의 수명이 장수하고 연장이 되고 내가 다시 새끼를 낳으면서 씨를 주는 양반이라 이거지. 그래서 성주신 불사님, 씨주신 불사님 씨를 주시니, 경상도 발음 사람들 발음이 쌀이 살로 돼요. 살.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그럼 시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준으로 돼요. 시주가 시준이 되고 시준이 세준이 돼요. 결국 시준단이나 세준단이나 시준단이나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근데 여기까지는 불사 항아리다, 불사 단지다, 칠성 항아리다, 칠성 단지다, 재석 항아리다, 재석 단지다, 시준 단지다, 시주 항아리다, 시준 단지다, 시준 항아리다, 세준 단지다, 세준 항아리다. 여기는 다 똑같은 의미로 하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이 항아리만 있어가지고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항아리만 있어가지고는. 그럼 시장에서 항아리 갖다 놓지. 항아리에서 쌀로 놓으면 되지. 이 항아리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이 항아리를 받아오시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항아리를 받아오시는 우리 할머니가 불사 할머니 같은 모습으로 오시면 불사 할머니, 칠성 할머니 같은 모습으로 본 칠성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재석 할머니처럼 오시면 재석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시주 할머니 이름으로 오시면 시주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시준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세준 할머니로 오시는데, 칠성 할머니라고 해서 우리 할머니가 저 하늘에 칠성별이 되거든요. 아니죠. 이렇게 칠성이라는 거는 주로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서 주로 옛날에 불사 할머니를, 불사님을 칠성님이라고 불렀고요. 지금도 이북구세 굿거리에서는 재성님이라는 말이나 칠성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사거리라는 말이 이북구대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준이나 세준이라는, 이게 시준은 전라도에서 주로 하고, 시주, 세준은 주로 경상도인데, 시준단지나 세준단지는 경상도 이외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내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때도 항아리가 불사단지냐 칠성단지냐 재석단지냐 시주단지냐 시주단지냐 세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모셔놓든 검은 항아리를 모셨든 신항아리를 모셨든 여기는 꽃가루 하나 모셨든 3개 모셨든 어떤 할머니가 합의받아서 와 계시느냐 이걸 알아야지. 이거를 이때 이 할머니를 어떤 할머니냐 구분할 때 친가부리 할머니냐 외가부리 할머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당연히 친가에서도 항아리를 모셨던 할머니가 계시겠죠. 외가에서도 계시겠죠. 할머니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걸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외가에도 마찬가지로 대를 이어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친가에 하나 외가에 하나 2개를 모셔놓는 것이 아니고 친가에서도 있고 외가에서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친가가 씨를 주시고 외가는 몸을 주셨잖아요. 몸. 친가가 본을 주시고 여기는 뼈와 살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한다면 육당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소당이니까 이때 불사 할머니는 소당에 합의받아서 하나만 모신다. 그래서 친가에도 있고 외가에도 분명히 있지만 이름은 짓지만 모시는 건 하나만 모신다. 그렇다고 해서 양쪽에 2개를 모신다고 해서 잘못되진 않아요. 이것이 친가와 외가일 경우에는 나를 만든 것은 친가와 외가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자분 보살님들은 여기다 시가를 모신다든지 남자 법사 박수가 여기다 처가를 모신다든지 하면은 이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자 보살님들이 시가를 모시면은 90%는 이혼하더라고. 90%는 신랑이 놀고 먹으면서 마누라 줘 패더라고. 돈만 뜯어가고. 근데 남자는 처가를 모시고 싶어도 안 와. 안 와요. 근데 잘 안 모시지 남자는. 남자 박수들은 법사고 박수들은 처갓집 안 모셔요. 이런 말 자체가 없어. 잘 안 해. 근데 여자들은 결혼하면 시집귀신의 시가를 모시라는 말이 특히 경상도에서 아주 그냥 습관처럼 하는데 이거 큰일 나는 짓이에요. 정말로 이거 많은 분들이 경험했는데 시가부리를 모셔놓고 정말 쪽박 차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거 2개냐 3개냐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내리굿 가리굿 과정에서 이 양반이 오신다면 모셔. 근데 안 온다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는 애 낳고 살붙이고 사는데 그 집 시댁 조상들이 움직이죠. 느껴지죠.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딱 판을 벌렸을 때 틀리다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도 이걸 양쪽에다 모시진 않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같은 계절이 돌아오면은 이게 쌀을 언제 가야 되느냐. 이거 참 고민스러워들 하시고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쌀을 언제 가야 되느냐. 처음부터 이제 제가 이 불사거리, 불사항아리, 시집단지, 시정항아리를 할 때 도대체 이 항아리를 왜 모셔놓고 있었겠느냐. 왜를 생각해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쌀을 모시고 있지만 쌀 이전에 벽시를 모시고 있다니까. 벽시. 그 다음에 마당에는 콩을 모셨다니까. 콩을. 이 쌀과 콩과의 관계는 제가 강의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를 보시고 벽시를 모셔놓는 이유는 내년 농사에 농사고 농사가 씨앗이 생명이고 우리 가족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햇곡이 나오면은 이 봄에 벽시를 뿌렸잖아요. 뿌려서 벼 있으니까 가을에 햇곡이 나면 이 햇곡을 다시 채워넣는 거야. 그래서 봄까지 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농경문화가 아니고 농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관하는 것이 충분히 되면서 이거는 상징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가니까 벽시를 놓던 것이 쌀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반드시 가을만 돼서 햇곡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시로 햇곡이 나오고 도정된 새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야.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내리꽃 받은 날, 이날을 기억했다가 진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요때 갈기도 해요. 두 번째는 항상 가을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매월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계절별로 한 번씩 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맞다고 못해요. 자기 취향대로 하면 돼요.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되는데, 요즘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날씨도 그 점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지구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쌀이 벌레가 자주 나고 쉬나요. 그렇기 때문에 벌레가 나오면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가장 편리해요. 그 다음에 항상 햅쌀처럼 도정된 새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갈아주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내린 쌀은 어떡하냐. 원래 옛날 법시 때는 그 내린 쌀을 방앗간이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동네마다 없었어요. 시골 같은 데는 방앗간이 없죠. 떡을 찌려면 내가 직접 가루를 내서 쪄야 되니까 그때는 그 내린 쌀을 이용해서 가루를 내서 떡을 쪄서 다시 신령님한테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서 밥을 한 그릇이라도 지어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식구들 먹는 밥에다 섞어서 잡수시면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기 좋은 모양인데, 가는 것도 가을에만 1년 갈기 전에 자꾸 벌레 간단단 말이에요. 가을에 가려도 봄이면 벌레 가요. 그러니까 무슨 특이한 날짜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 3월 삼진, 5월 단오, 7월 칠석, 9월 9일, 그 다음에 이렇게 10월 상달에 해곡 나왔을 때 이 정도만 갈아주더라도 충분히 될 것이다.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 편리에 따라서 매달 갈아도 돼요. 초하루에 한 번씩 갈아도 돼요. 또 어떤 신분들은 굿이 들면 그 제갓집 쌀을 받아서 내 할머니 쌀을 갈기도 해요. 예전에는 굿이 들면 제갓집에다 조리 잡는다 했죠. 근데 지금은 내신당이 잡으니까 그 쌀로 한번 우리 할머니 쌀 갈아서 합의 받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굿이 한 달에 10개 있고 20개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귀찮아서 힘들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또 오늘 이번 달에는 내가 내리꽃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다음 때 내년에는 가을에 또 후년에 이렇게 매달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걸 찾아봐도 어떤 것이 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냐. 그 다음에는 특히 요즘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어려운 환경 금전적인 여유 때문에 반지하 같은 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습기가 많으니까 이 쌀 항아리가 습기 차서 이 쌀이 좀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제 경험해 봐서 나한테 크게 내가 무슨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냐는 불쌍하리 쌀은 변질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습기 장마철에 저도 지하실에 있어 봤는데 지하실에 물이 잠길 정도로 습기가 찼는데 쌀은 뽀송뽀송한 대로 유지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내 스스로 무엇인 어떤 내가 뭐 지금 잘못한 거 신령님이 기대하는 게 있나 봐서 쌀에 벌레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쌀이 이렇게 딱딱하게 떡처럼 뭉쳐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쌀만 갈아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한 것이 신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볼 경우에 이 우리가 불살문이라고 하는 분이 또 다른 할머니도 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또 이쪽 외가에도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이 내가 잘 모르고 합의를 못 받았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당을 관리한다는 거는 이게 쌀을 언제 가느냐 안 가느냐, 초하루에 가느냐 한 달에 가느냐 두 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항아리에 자체 합의 받은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 어느 경우에 할아버지가 합의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못 찍었는데 그런 경우 이것이 쌀에서 벌레가 많이 나온다든지 쌀이 떡처럼 뭉쳐진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니까 그럴 때 쌀만 간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항상 내조상님을 확인을 해서 깨우치고 알고
내 몸에 실려서 합의받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항아리 쌀을 언제 가느냐, 그거는 예전에는 원칙으로는 가을에 한번 갈았다. 가을에 한번 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거였으나 본인들이 내림꽃 탄 날에 맞춰서 진적 겸 가리꽃 겸 하는 그날 가로도 문제가 없고요. 또 초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절기별로 이렇게 양회수가 되는 1월 1일, 3월 3진, 5월 단오, 7월 7시, 9월 9일, 10월 상달 요런 때 가로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쌀 상태를 확인해, 벌레가 많이 나온다 싶으면 갈면서 어떤 분이 움직임이 잘못되어 있나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린 쌀 갖고 떡을 찌든 밥을 찌든 해서 한 그릇 올려드리고 내 식구들 먹는 밥에 넣어서 밥을 해지어 먹는다면 또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질문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몇 편 더 신당에서 움직임을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하늘마녀 무속대 정법사 정대함이었습니다.